안녕하세요. 박선민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학업계획서 쓰기 전 준비사항에 이어서요. 커버레터 쓰기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커버레터를 쓰기 전에 내가 지원할 직업과 학문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앞에서요. 이전에는 학업계획서를 어떻게 쓰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학업계획서에 대해서 먼저 얘기했던 이유는요. 학업계획서는 long version이기 때문인데요. 왜 long version을 먼저 설명을 하셨습니까, 교수님?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이렇게 대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떨 때는요. 길게 글을 쓰는 것이 더욱더 쉬울 때가 있습니다. cover letter는 제가 분량이 어느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한 페이지 이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길게 쓴 내용들을 한 장 안에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학업계획서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었지, 앞으로는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공부를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학교나 아니면은 뭐 학과에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바는 어떠어떠한 거다라고 쭉 이렇게 길게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요. 이제 그 메인 포인트들을 집어서 짧게 더욱더 훌륭한 커버 레터를 쓸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커버 레터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커버 레터는요. 말씀드렸죠? 제가 계속 언급하다시피요. 모든 서류 중에 가장 첫 번째, 첫 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나요, 학교에 대해서 반드시 조사를 하셔야 합니다. 이미 내가 SOP를 썼다면요. 이거에 대한 부분은 이미 정리가 됐겠죠. 근데 만약에 나는 학업을 준비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SOP를 쓰지 않았다. 그냥 나는 이력서만 지금 돼 있는 상태다 라고 한다면 그 본인이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뭐 사업 분야라던가 아니면 최근에 그 회사와 관련된 뉴스, 그리고 원하는 인재상, 그리고 강한 부분과 약한 부분, 시장 점유율, 잠재 시장 등등등에 대해서 그 회사에 대해서 본인이 많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또 지원하는 직종이나 학과에 관련된 자신의 경험이나 기술을 생각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이룬 대표 업적, 뭐 취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학업을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강점, 특히 내가 취업 혹은 학업, 일과 관련된 그러한 업적, 주요 업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목표와 이루고자 하는 바를 문장으로 표현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요. 회사나 대학이 학교가 원하는 바와 나의 능력과 경험,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세 가지를요.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요. 마치 하나의 그림으로, 멋있는 그림으로 스케치하듯이 내용을 구성하셔야 합니다. 네, 제가 cover letter는요, 어떻게 보면 summary version의 SOP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마찬가지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학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마 long version의 SOP가 이미 마련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 중에 특별히 뭐 이력서나 cover letter 말고 특별한 서류가 없었다면 이렇게 길게 이미 에세이를 서술하신 것은 없을 텐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양식과 그리고 구조 잘 생각하셔서 적으시면 훌륭한 커버 레터를 적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양식은요. 말씀드렸듯이 한 페이지 이내로 작성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글자 크기는 10에서 12 사이가 적당합니다. 가독성이 뛰어난 서체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 말은요. 뭐 타임스 뉴 로만이나 이런 문자를 사용을 하셔야지 굉장히 데코레이션이 많은 막 글자가 멋있기는 한데 가독성이 떨어져서 읽기가 힘든 그러한 서체는 사용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줄 간격은요. 보통 1.5에서 1 사이가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너무 많은 내용을 적고 싶다. 그러한 경우에는요. 1로 하시면 딱 보기가 좋겠죠. 그리고 한눈에 보기 편한 깔끔한 느낌을 주셔야 합니다. 제가 이력서에서도 말씀드렸죠. 여백이 너무 많거나 혹은 여백이 너무 조금이거나 그러면 이렇게 문 딱 봤을 때 프린트된, 인쇄된 그런 커버 레터를 보거나 아니면은 스크린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눈에 보기 편한 그러한 형식을 사용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커버 레터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이 있었죠. 본인이 원하는 그런 학과 혹은 포지션, 직장이면 포지션, 그리고 그 학교나 아니면 그 회사에 관한 정보, 나의 경력, 앞으로의 계획, 이러한 내용들을 꼭 적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요.
제가 SOP 첨삭을 많이 받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cover letter 역시 마찬가지겠죠. 이거는 더더욱이나 첨삭이 더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첫 번째 인상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서류이기 때문에요. 뭐 오타가 있다거나 아니면 내용이 이렇게 스케치하듯이 한 그림으로 그려진 것이 아니라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으면 아마 면접관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철자와요, 맞춤법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력서보다 조금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력서는 서술을 간략하게 하면 되잖아요. 뭐 분리 포인트를 사용해서 팩트만 설명을 간략하게 하지만 이 커버 레터 같은 경우에는요, 문장으로 그리고 문 단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요, 첨삭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업계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있을 건데요. 그 회사 혹은 학교의 선호에 맞게끔 표기를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능동적인 표현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수동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면요, 본인이 되게 수동적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취업을 하든 학업을 더 하든 항상 능동적인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요. 능동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자신 있고 전문적인 어조로 표현을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작성한 내용을 훑어보았을 때 대략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본인이 셀프 리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주변에서 피어 리뷰를 받고 그리고 전문가에게 프로페셔널 리뷰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내용은요, 편지 본문의 직함과 회사 이름을 포함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게 학업을 위한 것이라면 학교 이름이죠. 네, 학과와 학교 이름을 적어주셔야 하고, 그리고 회사 업무와 목표 또는 학과와 연구 분야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요. 이러한 되게 당연하고 중요한 부분을 빠뜨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꼭 본인의 관심 분야, 열정을 표현을 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고용주나 혹은 교수의 요구사항과 자신이 제시한 그러한 기술 경험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학교나 아니면 회사에서 원하는 것은 A인데 내가 B를 경험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A에 관련된 경험이 있다는 것을 서술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이력서에 제시한 내용을 중원부원 재차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말인 즉슨요, 중요한 얘기는 언급을 하시는 것이 맞는데 예를 들어서 막 디테일한 그런 내용들 있죠. 커버 레터는 지금 한 페이지 이내로 작성해야 합니다. 굉장히 짧은 그런 글인데 그 안에 세부적인 것들을 다 적으려고 하다 보면요, 학력 경험 적다가 다 끝나겠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본인의 열정을 그리고 계획을 잘 표시해 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회사나 대학에 기여하고자 하는 바를 역시 적으셔야 하고 그리고 얻고 싶은 바도 역시 적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쌍방향의 그러한 열정이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해당 과정 내에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말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고 싶은 것인지 본인의 계획을 SOP와 마찬가지로 적어주셔야 합니다. 네, 추가적인 팁을 역시나 더 말씀드리면요. 서술 설명하는 톤을 벗어나서요,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해야 합니다. 굉장히 뻔한 그런 커버 레터보다는요, 왜 면접관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면접을 보는데 인터뷰를 하는 이제 지원자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가장 너무나도 형식적인 그런 지원자들보다는요, 형식은 그대로 잘 갖춰 있대. 뭐 옷도 단정하게 입었고, 굉장히 베이직한 것들은 잘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뭔가 조금 더 개성이 묻어나면 면접관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겠죠. 커버 레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류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어떠한 일정한 베이직한 틀은 따르되 거기에 본인의 개성을 잘 표현을 해주시면 그 많은 지원자들 중에 이 지원자 뭔가 좀 흥미로워 하고 더욱더 관심을 보게 되겠죠. 관심을 가지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요. 수동적인 표현은 삼가고 능동적인 표현을 쓰셔야 하고요. 그리고 희망 직장을 제시하고 그에 맞는 우수 업적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매니저급의 그런 포지션을 원하는데 본인이 한 업적은 매니저급의 지금 직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업적이 아니라면 회사에서 매니저의 그런 포지션을 줄 리가 만무하겠죠. 그러니까 그 원하는 직종이 있다면 그에 맞는 업적을 쓰셔야 하고요. 본인이 박사를 지원하고 싶으면 박사를 지원할 능력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셔야겠죠. 네, 그 다음에
제가 이 커버 레터는 한 페이지 이내 굉장히 짧다고 했기 때문에요. 한 3개에서 혹은 5개 문단으로 구성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한 문단은 3행에서 5행, 그러니까 3줄에서 5줄 정도로 간결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기업이나 학교를요,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게 기술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또 글이기 때문에요. 쓰는 사람과 읽는 사람 사이에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면접처럼요, 뭐 이렇게 말이나 아니면 행동을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오로지 글로써 본인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다 쓴 다음에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자신의 성명은 서명으로 남겨야 합니다. 그리고 문자 혹시 뭐 워드를 사용하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전자문서의 경우에는요, 워드로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가 학업계획서 커버레터 쓰기 전에 준비사항, 특히 커버레터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이제 학업계획서와 커버레터의 전반적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희가 학업계획서를 어떻게 쓰는지 서론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